전북특별자 지도서 금강권 300강 유역 내수면 양식장 배출수의 하천 수질 영향 파악 및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과제 최종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서론과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결과 및 고찰, 그리고 지원 방안 및 시사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운영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들은 양식 유형에 따라 배출 수질, 유량 등의 특성이 상이하고 타 오염원과 배출 패턴의 차이가 있어서 양식수가 배출될 때 하천 유량 그리고 배출수 처리 여부에 따라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오염원 조사는 발생 부하량을 배출 부하량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양염료에 대한 배출수 수질 기준이 없으며 전체 배출 부하량 대비 양식계 부하량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하천 수질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양식장 개석수와 피설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라북도도 양식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양식업의 지속적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환경보조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광역지자체 조례로 배출수 수질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만경강과 동진강 지류 및 금강 하류에 다수의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대한 하천 수질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유역 내 양식장 분포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 파악하고 우심소 유역을 선정해 상세 조사를 수행해 양식계 발생부하 원단위 및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고 유역 모델을 적용해서 양식시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 영향을 파악한 후 국내 사례 조사를 통해 양식시설 오염원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씀드린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전략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구 내용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먼저 만경강 유역의 일반 현황을 파악한 후 전국 오염원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양식장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유역별로 양식장 분포를 파악하고 양식시설을 유형화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천 유역을 유심소역으로 선정해서 양식장의 운영 및 배출 특성, 하천 수질 영향 등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을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현장 조사 샘플링과 분석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양식장 배출 부하량 산정은 사료 투하량으로 산정한 발생 부하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발생 부하 원단위의 시설 면적을 곱해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슬라이드에 제시된 방법을 통해 실측 자료를 사용해서 배출 부하량과 원단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배설물, 그리고 사료 찌꺼기 등이 침전되면서 퇴적물의 오염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개 양식장에 대해서 퇴적물 조사를 수행해서 입도와 퇴적물 오염도를 파악했습니다. 퇴적물 시료는 양식수 배출이 일어난 뒤에 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우심소 유역인 마산천 유역 하천에 대한 수질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영향 파악을 위해서 각 양식장 조사구역 전후 측정 지점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산천 유역은 제수문으로 인해서 정체 수역이 자주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의 하천 수질 영향 분석을 위해서 유역 모델인 HSPF를 사용을 했습니다. 개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수질 항목에 대한 모델 검 보정 관련 내용입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기초조사 결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만경강 유역의 양식시설 현황인데요. 만경강 유역의 양식시설은 배소수 및 사료 사용량 기준으로 만경강 중류소 유역이 가장 밀도가 높았으며 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만경강 하류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록상에 나와 있는 양식장 현황 조사 후 실제 운영 중인 양식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에 소유역별로 분류하고 중복시설 검증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실제 운영 중인 양식장 84개소를 파악했으며 양식장 위치 및 배출수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식장 67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양식 시설은 만경강 중류, 만경강 하류, 익산천, 탑천 소유역 순서로 개소수가 많았으며 양식 형태는 거의 대부분 지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양식 어종은 향어, 새우, 장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양식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수질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조사 결과 어종별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종으로 유형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천 영양 가능 양식장 최대 밀집 지역인 만경강 중류 소유역 내에 마산천 유역을 우심 소유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산천에는 향어, 메기, 장어, 우렁이 등이 양식이 되고 있으면서 있고 익산천, 오산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마산천에 없는 어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 유형별로 운영 특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급수 및 배수라든가 유량, 그리고 사료 투여량 및 투여 방법, 폐사 개체 처리, 저감 시설 등 여러 가지 운영 실태 등을 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렁이와 장어의 양식 방법 및 운영 특성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어와 메기에 대해서는 6월부터 2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배출수 수질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부유물질은 배출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유기물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새우양 시장의 경우에는 총 인은 시설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유기물질은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부유물질은 배출수 수질 기준을 일부 만족했으며 유기물질은 만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유수식 양식장인 우렁이의 경우 부유물질은 부유물질 순중가 허용 농도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나 유기물질은 일부 만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장어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이후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입수, 양식수, 배출수 농도를 도시했습니다. 장어 양식장의 경우에 순환 여과식 양식의 저감 시설로 인해서 배출수 수질이 양식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양식장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서 배출 수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배출비량은 기본적으로 실측을 원칙으로 했으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일 용수 공급량에서 합계 대형 증말량과 강수량 값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배출 수화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양식장별 용수 공급량은 동일 시설에서 양식 기간 중 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측 배출 수질과 유량을 가지고 산정한 향후 양식장의 월별 배출 부하량입니다. 유기물과 총 질소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증가 후에 2월에 감소했으나 부유물질 및 총인은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측정값을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실측값 사용 시 삭감부하량 산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값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실측 자료를 통해 산출한 배출 부하량은 선행 연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한 사료 투여량을 사용해서 향후 양식장의 배출 부하량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사료 투여량을 산정해서 산정한 배출 부하량은 실측 수질 및 유량 기반 값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기존 선행형과 비교한 결과 사료 투여량 기준 배출 부하량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말씀드린 대로 실측값을 바탕으로 선정한 배출 부하량이 사료 투여량을 선정하는 값보다 비오디의 경우에 19.5배, 총인의 경우 28배 정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있는 자료는 실측값을 가지고 산정한 새우 양식장의 월별 배출 부하량입니다. 유기물질과 영양물질은 부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부유물질의 경우 불규칙한 감소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매기 양식장의 배출 부하량 산정 결과입니다. 매기 양식장의 경우에는 양식 양상이 형태가 향후와 거의 동일하다고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의 배출 부하량입니다. 위량이 큰 유수식의 특성상 값이 높게 상대적으로 산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어 양식장의 배출 부하량입니다. 장어는 타 어종 대비 동일 시기 유기물질 배출 부하량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배출 원단위 산정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구나 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의 원단위는 만경강 유역 양식장에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배출량과 수질 농도, 시설 면적을 실제 측정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양식장의 원단위 산정 결과입니다. 유기물 항목의 원단위이며 선행 연구 결과를 실선으로 표시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유물질, 영양물질의 산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본 연구 결과 산정된 원단위 값은
기존 선행 연구 방법 결과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존 기술 지침과 달리 월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과거 적용된 향후 양식 방법이 현재 양식장 운영 방식과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새우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월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기, 장어, 우렁이를 비교한 경우 메기, 장어에 비해서 우렁이의 원단위가 유수식 양식 특성으로 인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식장 퇴적물 조사는 양식장 배출이 끝난 양식장 2개소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표층 퇴적물과 주상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서 입도 및 퇴적물 오염도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유역에서 퇴적물은 양식존에 퇴적물로 인한 수신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준설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양식장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적물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 모래에 해당하는 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양염류의 경우 모두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 평가 기준 1등급에 해당했고 유기물의 경우는 강렬 감량 기준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했습니다. 다음은 우심소유역 하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 중 6월에서 8월은 제수문이 대부분 폐쇄되어 정체수역이 형성됐으며 9월 이후에는 일부 공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방되어서 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유물질의 경우 시기에 따른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탁도의 경우에도 양식장 배출수율에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하천 여러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의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기물의 경우 제수문 개방에 따른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다만 BO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식장 영향 예상 구간에서 농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영양염료의 경우에는 인보다는 질소 항목이 배출수 영향 구간에서 예상 구간에서 농도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형 모델을 통한 양식장 배출수의 하천 수질 영향 분석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유형 모델 구출 개념도를 도시하였습니다.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는 만경강 본류 및 지류 주요 지점에서 수행한 모델을 검정을 수행했는데요. 그 모델 보호 검정 결과를 도시하였습니다. 전주 지점이고요. 삼례, 김제, 수양천 2, 전주천 7, 익산천 3, 마산천, 용암천 이렇게 8개 지점에 대해서 검부정을 수행했고 모든 지점에서 모의값이 베리 굿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하천 수질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결과 시 파악된 양식장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방류 시나리오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S0 시나리오는 양식장 오염물을 제외한 상태를 의미하고 S1은 양식 기간 동안 상시 방류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S2는 상시 방류에 대해서 12월 7일 출하 기간에 한꺼번에 양식수가 방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외에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배출수 농도 저감 시나리오를 기존 연구된 처리시설 효율을 고려해 적용함으로써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S1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에 양식장 개수수가 많은 원천 상류가 양식장 배출 영향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산천 하류 지점에서 TOC 농도는 43.6%, 총질서 23.6%, TP가 1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S2 시나리오 적용 시 S1 대비 TOC는 26, 총질서는 10.9, 총위는 6.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만산천 방류에 의해서 만산천에 있는 양식장 방류에 의해서 만경강 본류가 어떤 수질 영향을 받는지 모델을 통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마산천 유역에서 S1, S2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에 만경강 본류 마산천이 합류한 직후에 있는 김제 지점에서의 수질 변동은 항목에 따라 0.2에서 1.9% 정도로 본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출수 저감 시설 설치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모의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별 처리 효율을 적용해서 침전지, 경사 스크린, 드럼 필터 설치 시 저감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시 방류 상태인 S1 시나리오에 침전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TOC 7%, 총질소 3, 총인 5% 저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S2 시나리오에 침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TOC 총질소 총인이 각각 4, 2, 3% 저감되는 것으로 모의되었습니다. S1 시나리오에 경사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5%, 5% 저감되는 걸로 모의되었고요. S2 시나리오에 경사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에 TOC 3%, 총질소 3%, 총인 3% 저감되는 것으로 모의되었습니다. S1 시나리오에 드럼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TOC 8, 총질소 8,
총인 5% 저감되는 것으로 모의되었고, S2 시나리오에 드럼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TOC 5%, 총질소 4%, 총인 3% 저감되는 것으로 모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방안 및 시사점입니다. 중간 보고 시 자문의견에 따라 전라북도 내 양식장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양식장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전라북도 수산 정책과 스마트 양식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은 배출수 처리시설인 병사 스크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5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을 위해서 총 16대의 폐사체 처리 장비 구입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어, 경사 스크린이나 폐사체 처리 지원은 대부분 대상이 완경강 유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9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수질과 직접적 상관성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유역 양식장에 대한 현황 및 현장 조사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실측값을 사용해서 배출 부하량과 오염 원 단위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지침 및 선행 연구 자료와 차이를 보였으며 현장 조사와 유역 모델 모의 결과 양식장 배출수의 지류 수질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식장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 결과 다수 양식장이 침전지를 저감시설로 신고하고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양식조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를 침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2차 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양식 고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양식장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양식장별로 양식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